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답지 않은 품격과 깊이를 자랑하는 끝판토론. 오늘 설 연휴 첫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교통소통이 좋지 않아가지고 꽉 막혀있는 정체길에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도움은 못 드립니다만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소리로라도 저희 유튜브를 좀 즐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족께 당도하는 길까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가족들을 만나신 분들이라면 마음 편하게 저희 끝판토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김종욱 정치학 박사,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잠시 뒤에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설입니다. 아주 우리 국민 여러분들 풍족한 설이 되셔야 될 텐데 이번 한 주를 사실 마감하고 새로운 한 주를 또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 이 설 밥상에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사실 만나볼 설 밥상의 이 반찬은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가장 따끈따끈한 것부터 만나봐야 되니까요. 어제 있었던 대통령실 제공 노래 영상, 설 인사 영상입니다. 마치 한 편의 뮤지컬처럼 찍으셨던데요. 그 자료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일정이 꽤 많으십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저게 이제 많은데 대통령과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이관섭 이식장님 고향 실장이 가셔야지. 노래가 나오기 저는 초반에 봐서 그렇게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리는 못 들어드리는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뮤지컬이죠 지금. 예. 대통령실 직원이 막 노래를 부르면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끝 마무리는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나와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명절입니다. 거죠 라는 노래와 함께 대통령이 저렇게 설 인사를 했습니다. 뒤에서 뭐랄까 이제 흔들흔들 춤도 춰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이 영상이 화제는 화제가 됐던지라 어제 공개된 상황이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저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총평을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을 받으란 얘기도 참 힘든 세상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예. 거기다가 또 설 명절 전날부터 저런 이상한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대한민국의 상황을 아는 대통령이라면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예. 그 고통을 같이 나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진짜로. 예. 왜 사랑이 아니고 고통을 주냐고요. 고통을 줘놓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진짜 웃기는 대통령이네, 참 사람 염장 지르는 대통령이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저 뒤에 있었던 대통령실 직원들도 제가 볼 때 불쌍해요. 피해자다. 밖에 나오면 모르겠습니까? 세상을. 대통령실 아니야. 거기도 지금 구중궁궐이니까 그 안에 있을 때야 충성하겠습니다. 아마 밖에 나오면 친구 많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예. 좋은 얘기를 누가 합니까? 제가 들어봐도 주변에 좋은 얘기를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보수층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누가 싫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좋아서 지키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진짜 국민 염장 지르는 대통령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 우리 신인규 위원장 총평 좀 듣겠습니다. 우선은 그 장수원 씨라고 예. 그 가수 출신 연기자가 있는데 그 로버트 연기의 창시자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괜찮아요라고 괜찮아요. 딱딱하게 많이 놀랐죠. 이제 이 하는 얘기입니다. 게 있는데 네. 정말 괜찮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누구에게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이 정말 이거 괜찮은 건지 저는 좀 여쭙고 싶고요. 예.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변진섭 씨의 명곡을 갖다가 예.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는가라는 예. 생각이 먼저 들었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기 서 계시면서 이관섭 실장과 저런 연기를 어색하게 하고 계시는 분은 저는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출한 건 맞고 현직 대통령은 맞는데 예. 대통령으로서의 내용과 기능과 역할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쇼도 뭐 정치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는 쇼라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뭐 수백 번이라도 해서라도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KBS 단독 대담부터 해서 예. 오늘 저런 그 노래를 뮤지컬식으로 따라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2번, 3번, 4번 긁는 예. 상당히 좀 민심과는 너무 괴리된 그런 기획 작품이다. 음. 너무 실망을 넘어서서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살짝 두 분도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느낌도 들고 그만큼 좀 뭐랄까 참담한 심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어디까지나 저 영상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국민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반론 차원에서 여쭙자면 아니 뭐 국민을 위해서 저런 형태로라도 쇼라도 해서 설 민심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대통령실의 마음 정도는 평가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상대방의 기분을 모르면 예. 뭐라고 합니까? 공감을 못하는 사람? 개념이 없죠. 공감이 없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예. 공감 능력이 없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예. 불경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쇼라고 하는 건 즐거울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내용을 보면 슬픔을 무슨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즐거운 잔치날이라는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즐거운 상황인가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60%가 1년 6개월 동안 완고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저께 KBS와의 대담 그 녹화로 아주 기괴하죠. 녹화로 했는데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당신 부인이 받았던 예. 그 명품 백이 뇌물로 우리는 보이는데 예. 당신 어떻게 생각해? 사과할 용의가 있어?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야박하지 않아서 예. 박정하게 대하지 못해서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 날 갑자기 사랑이 필요한 거죠 라고 얘기하면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개사했잖아요. 예. 탄핵이 필요한 거죠. 저거 이제 그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아닌데? 탄핵이 필요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 사랑이 필요한 거를 바꿔서 예.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걸 좀 만들 거라고 봐요. 아름다운 뮤지컬이죠. 예. 네. 근데 이 어떤 연출이나 이런 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자기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전 뭐 대담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또 KBS 대담 얘기는 뒤에서 하긴 할 건데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게 KBS 대담도 공개가 되고 나서 굉장히 언론에 혹독한 평가를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이 합창단의 노래 이 설 인사라는 것이 대통령실 합창단의 설 인사라는 것이 뭐랄까 너무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게 너무 연출이 들어갔고 너무 꾸며져 있고 너무 좀 가식적이고 자기적이라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막중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예. 지금 대한민국의 그 거하는 이 나라의 지금 국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정말 1분 1초가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일 겁니다. 이 각자의 어깨에 뭐 대통령께도 그 무거운 짐이 있겠지만은 즉 국민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뭐 대통령실에 사랑을 지금 뭐 보내달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사랑받을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 사랑이 가겠죠. 근데 그걸 저런 식으로 노래로 어필한다고 해서 그게 어필이 됩니까?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더라도 상대방한테 매력을 얻기 위해서 매력 발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매력 발산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즐겁고 이거 엄청난 기획이야라고 하겠지만 이거 정말 국민들의 가슴을 2번, 3번 그 피멍든 가슴을 또 한 번 긁는 굉장히 좀 한심한 작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쭤보죠. 저거 찍을 때 이제 겨울에 찍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이 추운 날 오체 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서 가슴에 묻어도 묻어지지가 않는데 지금 노래가 나옵니까? 그리고 최수근 상병도 안타깝게 희생을 당해서 그걸 수사하기 위해 했던 박정훈 대령은
거의 목숨을 걸고 정권과 맞섰을걸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군기문란으로 무고한 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처벌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국민들 대상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도대체 그 우리는 누구고 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는 겁니까? 아무리 정치인들이 인기를 먹고 살고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권력이 교체됩니다마는 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인가 아닌가. 저거를 연기를 시킨다고 해서 연기를 하는 대통령이나 저거를 하자고 최초에 제안을 한 기획자나 예. 저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한 분으로 인해서 예. 정말 끔찍한 설을 맞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합창단과 대국민 설 메시지를 보낸 저희 노래 영상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돌아오시는 게 반갑습니다. 뭐 이제 다리가 좀 편찮으셨었죠? 지금도 불편하시죠 좀? 예, 지금도 이제 깁스 상태인데 예. 제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예. 뛰어가다가 예. 넘어져서 이제 인대가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다른 분들과 느리다는 점 여러분 좀 예. 양해를 해주시고요. 삶을 좀 천천히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에게 맞아요. 시간이 필요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시간이 좀 시간이 근데 뭐- 지나면 이제 굳는데 인대가. 근데 지금 아니, 우리 시간이 그 필요합니다. 대변인 우리 임세은 소장께서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변진섭 노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서 네. 여쭙습니다만 일단 뭐 좀 총평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죠. 안 본 사람이 승리했다. 예. 안 본 자가 승리했다. 안 본 눈 삽니다. 안 본 눈 삽니다. 예,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영상에는 지금 잠깐 뭐 저희가 그 혹시 화면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화면을 보시면은 그 화면에는 이번 설 연휴에도 나오지 일정이 꽤 않은 많으십니다. 사람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실제 있거든요. 아이고, 뭐 누구냐? 설 연휴도 제대로 바로 모시는 국민들도 많은데. 김건희 여사도 역시 그러나 우리 이 시간은 그저께 고향 대담에서 저는 뭐 상황 본질적으로 봐서 나와야 되는 질문은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뭐 사과, 유감,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해당 날짜에 KBS 대담을 촬영하고 그날 변진섭 이걸 이제 촬영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 자리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사랑이 거라고 필요한 봐야 될까요, 박사님 설 어떻습니까? 명절입니다. 일단 한 분의 처음이죠. 삶을 제가 알기로는 항상 부부가 나와가지고 예. 뭐 국민들한테. 같이 하고 그렇죠. 인사하고. 근데 일단 얼굴을 보이는 순간 제가 볼 때는 펴 떨어지는 소리.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 탄핵이라는 단어들이 예. 이게 스물스물 제가 볼 때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과거에는 이런 얘기 별로 안 했습니다. 예. 최근에 보수 패널 중에서 방송 중엔 말을 못 하는데요. 예.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예.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탄핵하자고 얘기해도 이런 얘기들이 아. 나올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답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답지 않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국민들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행태를 보시면 저렇게 예를 들면 뮤지컬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부터가 제가 볼 땐 이미 민심과 완전히 이반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예. 저는 저 영상 하나가 앞으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는다면 저는 그 서막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예를 들면 즐거운 연애 같은 장면들을 찍고 있는 소위 이 밖에 국민들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지 이 두 가지를 대비했을 때 우리는 그걸 직접 볼 수 없습니다만 해외의 눈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장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사건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유수의 언론들은 계속 특필을 하잖아요. 우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를 표하고 정말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가서 이렇게 손만 잡아드리고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미쳤다고 하죠. 제정신이 아닌 걸로 사람들은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적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제가 유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말씀드렸고 또 고 최수근 상병의 가족들이나 또 박정훈 대령의 가족도 네. 맞지만은 그분들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국민들은 너무 무력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픈 겁니다. 근데 그 아픈 가슴에다가 저렇게 긴 손톱으로 2번, 3번, 4번 긁는 것은 전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기획을 어떤 참모가 했다 그러면 그 참모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뒤집어서 이면지로 쓰던지 아니면 그 참모에게는 정신을 차리라고 훈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걸 대통령도 하고 있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옆에서 저 연기를 로봇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대통령실의 불통이 저런 공연, 저런 대통령의 쇼맨십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KBS의 대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의 불통으로 더 발전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저는 이 상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뮤직비디오다라고. 뭐 뮤직비디오가 맞나요? 뮤직비디오처럼 나와버렸죠. 신년, 뮤지컬이죠, 신년 뮤지컬. 인사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년 인사말 뮤지컬 형식을 띠니까 형식은 그저께 있었던 KBS 대담도 미니 다큐 형식, 이것도 신년 설 인사인데 뭔가 뮤지컬 형식을 띠고 있다고요. 임세현 소장님? 저는 지금 상황이 좀 즐겁나 봐요. 대통령실은요. 지금 장바구니 물가 보셨습니까? 어휴, 제가 요새 이제 시장을 좀 다녀요. 선거운동 하기도 하면서 이제 장도 보려고요. 네, 과일 하나에 10,000원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거 살 수나 있겠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인들도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어쨌든 제가 선거 운동복 입고 다니니 누가 정치인가 생각해서 네.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장사 너무 안 되고 네. 이렇게 뽑아놓으면 뭐하냐. 예, 예. 지금 우리 먹고 살기 죽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게 물건 사려고 보면 너무 비싸서 손이 약간 좀 떨려요. 이거 너무 진짜 비싼데? 네. 그럼 과연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죠. 즐겁나 봐요. 노래 부르고 춤출 때 아니에요. 예, 예. 울고 통곡하고 국민께 사죄하고 삼부 일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들은 지금 저게 굉장히 힙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네. 이런 상황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하고 하는 게 촌스러운 거고 저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춤추면서 예, 예. 노래 부르고 우리의 사랑 필요한 곳 하는 게 네, 저런 게 와, 우리 진짜 힙하다. 우리 너무 잘하고 있지 않아? 라고 지들끼리의 자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기 확신이 너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강한 것 아니냐, 그리고 참신한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셨고, 사실 뭐 어떤 형태로든 좀 좋은 의미 부여를 하고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나라의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국이고, 또 더불어서 그저께 있었던 KBS 대담과 또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조금 저는 좀 의아해지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보여서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합창단의 이름은 따뜻한 손이라고 하고요. 같이 부르신 대통령실 합창단의 이름이 따뜻한 손이라고. 실제 존재하는 합창단입니까? 이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 기사가 행정관들끼리 이렇게 모인 건가 보죠. 아마 이제 합창단의 이름이 따뜻한 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이제 따뜻한 정부라고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미 보도가 뭐 많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제 국민들 가슴에 따뜻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근데 저는 됩니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아예 먼저.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죽겠다. 아까 이게 뉴노멀이라는 게 따뜻하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저는 이 뉴노멀 새로운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따뜻하다는 개념이 다른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전 그래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진짜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는 건 그게 좀 젊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어린 친구들도 요새 안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예. 하여튼 근데 대통령이 저 모양 저거리니 외국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나라 제대로 돌아가겠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저는 이게 약간 그 마법에 의지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법 정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우리가 요르단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축구를 잘하려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잘하겠죠. 근데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한다 하면 축구가 잘해집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 따뜻한 아까 뭐 정부? 따뜻한 손. 아니 따뜻하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정말 따뜻해지는 겁니까? 뭐 마법을 외치나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거 참 너무나도 심각한 지금 상태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요. 정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 3년차, 4년차, 5년차 너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위기가
정말 현실이 되고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너무나도 큰 나라에 대한 걱정이 가슴에 좀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 그 따뜻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따뜻하실 거예요. 본인들은. 이른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기, 양평 투기해가지고 돈 버신 분 따뜻하시겠죠. 굉장히 따뜻해지죠. 그렇죠. 따뜻하시겠죠. 고속도로 위여가지고 그쪽에 땅 있는 분들 따뜻하실 겁니다. 비싼 디올백 딱 받은 손 따뜻한 손 맞네요.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거 받았으니까. 뭐 자기들 고백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아까 저기서 뭐 시계추 춤췄던 예, 그 예. 따뜻한 손이라는 뭐 이른바 대통령실에 있는 뭐 행정관이나 행정요원이나 직원들 같은데 이분들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 창피해서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이 정부가 만약에 불행한 길로 가서 저기서 춤추고 있는 거 저 영원히 박제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불킥하고 있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저분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논평에 같이 있는 사안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어제 있었던 사실 그 상징적인 장면은 결국 이 대통령실의 설 인사, 뮤지컬 형식을 띈 설 인사가 아무튼 화제였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하루 좀 더 당겨보면 그저께였습니다. 이틀 전에 KBS 사전 녹화 대담, 그건 또 미니 다큐 형식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이번 주를 가르는 하나의 큰 화제였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예, 준비된 영상 보고 돌아왔습니다. 대담인가 다큐 쇼인가 이런 제목이었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틀간 참 많이 논의가 됐던 주제이기도 하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 영상을 보시고 다 보신 분들은 좀 적은 것 같고요. 대목대목 끊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전 개인적으로 다 봤고요. 대담인가 다큐 쇼인가 라는 질문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쇼입니까? 대담이었습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아, 둘 다 모르겠다. 저는 다행히도 예. 다행이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거 아예 안 봤어요. 아 보면 정신 건강에 안 좋을까봐 아예 안 봤고. 아,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기사로만 봤습니다. 예. 기사로 봐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범죄 행위, 그러니까 의혹이 되는 범죄 행위랑 도덕 윤리를 뒤섞어 버리는지 모르겠네. 국민이 물어보는 건 당신 부인이 한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박정하게 대할 수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뉴 너멀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돈이 많은 집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의 친구분들 중에서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아버지의 친구분이어서 저를 찾아오셔서 300만 원짜리 작은 파우치를 주시니 박정하게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범죄가 안 되는 거죠. 예. 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이 오시면 3 곱하기 4 1,200만 원씩의 파우치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을 터놓은 거죠. 그 얘기를 대담이라고 녹화를 해가지고 국민한테 틀어주고 있어요. 예. 생방송으로 나왔으면 나중에라도 해명을 해서 이거 제가 좀 잘못한 이해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거 녹화를 했으니까는 그냥 그것이 사실이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검사 출신이잖아요. 저거 받으면 범죄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른단 말씀이십니까? 그런 분이 지금까지 그 엄청난 수사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구형을 때렸습니까? 저는 도대체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저런 식의 대담을 짰는지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연기를 했는지 부끄러워요. 대통령이. 저는 좀 법리적으로 설명드려볼까요?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 아마 정에 되게 약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게 정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대로 김건희 여사가 정에 약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받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덮고 넘어가자.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정에 약한 사람들은 뇌물죄 저질러도 다 뇌물죄가 안 되겠네요. 그죠? 정에 약했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내가 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받은 거야로 지금 다 논리가 덮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궤변에 대해서 평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우선 자괴감이 들고요. 예. 또 하나의 몰래카메라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도 몰래카메라로 최순실 다 찍혔었거든요. 예. 그럼 그때는 왜 이런 식으로 몰카 공작이라고 두둔을 안 하셨습니까? 몰카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카로 나온 거 다 증거로 쓰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처벌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자기 배우자가 걸리니까 아 이거는 몰카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하면요. 앞으로 과태료 그 신호위반 때 다 몰카로 찍히거든요. 이거 앞으로 몰카로 찍힌 사람들 다 과태료 안 내버립니다. 기분도 나쁘지만 예. 왜 몰카로 찍냐고 이렇게 성을 내면 예. 어떻게 범죄 혐의를 잡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빵을 하나 도둑질 해가지고 훔쳤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요. 빵에 간다는 줄 알았습니다. 뭐 슈크림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게 CCTV에 찍혔다고 해가지고 그 도둑놈이 예. 왜 나를 CCTV로 찍냐고 나의 범죄 혐의는 따지지도 말고 이거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도둑놈은요 더 가중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백하게 물증까지 나왔는데 범죄 혐의를 부인한다? 이게 예. 더 세게 처벌받거든요. 개전에 정의 없다고 표현합니다. 예. 양형 사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대통령 전 이 정도 되면 이제 공범의 반열에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분들에게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입이 아프다. 예.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구걸해서 받아낼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사과를 구걸해서 받을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예. 저는 이유 여하 불문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 특검 더한 것더라도 해가지고라도 저는 진실을 밝히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훨씬 큽니다. 대담인가 쇼인가 이제 여쭤봤는데 형식적으로 봤을 땐 그럼 신인규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대담도 아니고 쇼도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대통령 놀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다른 이제 네. 해답을 주시는군요. 저는 대담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범죄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대통령이 네. 음... 받았다는 거 예. 시인한 거잖아요. 예. 뇌물을 받았다는 거 시인한 거 아닙니까? 마지못해 받았던 것처럼 쪽- 얘기했으니까. 조그만 파우치든 큰 파우치든 디올이든 뭐 루이비통이든 에르메스든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시인한 겁니다. 부부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예. 이제 뇌물 공동체입니다. 예. 좀 그렇게 판단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김건희 여사가 디올 그렇게 좋아한다고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디올이 준비됐다고 알고 있는데 디올이 언제부터 조그만 회사였습니까? 그렇게 폄하되면 예. 그 뇌물이 아니게 돼요? 기념품 됩니까? 그게 조그만 회사 폄하하면 네. 그 디올 백이에요. 왜 파우치? 저는 저 앵커 태도 매우 불량하다 생각해요. 예. 의도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치 짠 듯이. 예. 그 조그만 외국 회사의 파우치를 받았는데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크리스찬 디오르 프랑스의 아주 큰 매출을 가진 여성들이 매우 좋아하는 특히 김건희 씨가 좋아하는 엄청나게 명품이라고 불리어지는 고가의 물건을 파는 큰 회사입니다. 비싼 거예요. 파우치 아닙니다. 파우치 맞을 수 있어요. 비싼 거예요. 300만 원짜리. 비싼 거 말씀드리고 저는 많은 선례를 남겼다고 봐요. 이번에 이런 대담과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런 행동들이. 그러면 이제는 선례가 생긴 거죠. 예. 자, 고위공직자들 가족분들 뇌물 턱턱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나 피해자예요. 정치 공작이에요. 정의만 하라 그랬어요.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뇌물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받아서 뭐 감옥에 가셨든 형 받은 분들 당장 빨리 사면하십시오. 최연이에요. 최연이잖아요. 정 때문에 끌려서 받았는데 죄입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그 물건이 보다 보니까 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가져왔다. 이래도 되는 거고요. 사람을 때렸어요. 이분이 너무 정이 가서 내가 한 대 만지고 싶었다. 이런 논리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게? 이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저게 대통령 입에서 할 말입니까? 이걸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공작? 그래 100번 양보해서 정치 공작 칠게요. 정치 공작을 알아요? 카톡으로 확인합니다. 디올백 가져갈게요. 샤넬 아르슨 가져갈게요. 네 만나러 오세요. 그게 왜 공작이에요? 알고 가는 것도 공작이에요? 합의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가겠다고. 예. 또 싼 거 줄 때는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으로 수준이 저는 이 정도 수준인지는 몰랐어요.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받았는데 어쩌라고 뭐. 근데 파우치 받으면 그건 뇌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걸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인 거는 저도 뭐 타당하다고 보는데 뇌물의 정의가요. 유무형의 이익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형의 이익도 우리 법제는 뇌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법리들 윤석열 대통령이 수많은 판례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예. 본인이 본인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범죄에 대한 변명, 범죄 혐의에 대한 변명을 보면서 저런 논리는 어떤 변호사도 법정에서 쓸 수 없는 논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뺏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근데 그걸 굉장히 뭐- 심각합니다. 그걸 뭐 대통령이 모르고 그런 법리적인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저런 발언을 하진 않았을 근데 거라고 알면서 보고. 하면 더 문제죠. 더 나쁜 거죠. 그것도 그리고 맞는 우리 잘 모르면 낫죠. 그 예. 변호사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뇌물을 가족이 뇌물을 받았던 거 인지하는 순간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자체도 같이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 의무가 있는 그쵸? 거고요. 네. 지금 저는 이건 청탁금지법 사안이 아니라 전 뇌물의 혐의가 더 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건 요건이 더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 까다로운 요건도 권력자에 한해서는 낮추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분들이 경대 공동체 법리를 만들어서 박근혜, 최순실 감옥에 보내가지고 40년 이렇게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봄바람처럼 부드러울 수가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 저 그런 말씀 일단 드립니다. 뇌물 문제는 핵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가 가져간 거뿐만 아니라 맞아. 나올 때도 봤잖아요. 누군가 들고 있었던 것, 그죠? 그렇다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두 개의 물건을 갖다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왜 받았을까? 그럼 그분도 자기 아버님의 친구분이어가지고 박정하게 대하셔서 받은 것인지 문제랑 또 하나 묘목이 하나 들어갔다면서요. 그 안으로? 비싼 예. 아주 1,000만 원, 수천만 원 원대? 상당의 그럼 그것도 예를 들면 아버지 친구분께서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이 보내줘가지고 온 건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김건희 씨는 자기의 그러니까 부여되지 않은 권한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본인이 강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단히 많은 이익들을 갖다가 실제로 얻은 거잖아요. 이익을 얻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땐 대가를 바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게 저렇게 치면 요르단한테 우리가 2대0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정치 공작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공작으로 저는 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은 갖다 붙이는 게 정치 공작.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부터 바이든 날리면부터 계속 상습적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완전히 되치게 하는 식의 그 수법이거든요. 네. 전 굉장히 이건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지금은 대통령 배우자, 현직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현직 배우자가 아니죠. 현재 배우자에 대한 그 뇌물 말 잘해야 혐의인데 돼요. 현지라고 얘기하면 큰일 현재 납니다. 배우자인데, 그건 죄송합니다. 근데 그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걸 정치 공작이면은 넘어가줘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정치 공작이면 배우도 있어야 되는데 배우도 없잖아요. 함부로 공작이란 말 그렇게 남발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빨갱이, 전체주의, 뭐 공산전체주의 이런 말 막 남발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공작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씁니까? 모든 게 드러나서 분리하면 공작이에요? 그럼 지지율이 낮은 것도 공작입니까? 저기 그 동물원에 있는 공작새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뛰쳐나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니, 항상 공작만 나오면 이렇게 자기 분리할 때 공작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도 이미 해주셨고 아까 박장범 앵커 조그마한 백이라는 질문을 하셨던 분에 대한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한 걸 이미 언급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따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 세 분이 다 난상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놓은 주제 영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파트별로 저희가 모아서 한꺼번에 틀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셨다면 그냥 셋 다 한꺼번에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여드리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마한 백이죠.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참나. 네, 이게 3가지 영상을 다 봤는데요. 뭐 이제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여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총선 앞두고 터뜨리는 것이 정치 공작이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어제 이 얘기 듣고 그러면 나도 그 공작에 가담한 일원이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11월 27일에
첫 방송이 제 얼굴로 먼저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황당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시기가 공작법. 시기를 못 박는 거가 일단 첫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몰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안 짚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니까. 근데 11월 27일에 공개됐다는 것만으로도 선거 앞두고 공작의 의도가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 핵심 갖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최재형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1년 전에 그 사태와 관련해서 이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소위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벌이는 행태를 보고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개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공익적 제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익적 제보 같은 경우는 국가가 그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 공익적 제보가 있어야지만 저희 권력을 가지고 저런 이익들을 갖다가 모르는 과정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만약에 저렇게 공개 안 했다 그러면 여전히 김건희 씨는 저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기록물에 들어갔겠어요? 본인이 다 가지고 있겠죠? 아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공익적 제보가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선거가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공개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히려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 정치 집단, 저 대통령이 무엇이 문제 있는지 밝혀야 되는 거죠. 밝혀서 응징해야지. 그 응징된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대치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그러면서 소위 피해자들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친북 인사로 몰아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이데올로기적인 혐의를 씌우는 방식, 이거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다 써먹었던 방식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까지 동원돼가지고 인혁당 같은 경우는 수사해서 잡아 넣은 다음에 네. 3일인가 만에 사형까지 했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아, 언제라도 밝혀야죠. 선거 이건 말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간 관련해서는 그럼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예. 그러면은 선거일로 몇 달 정도 기간을 여유를 두고 공개하면은 공작이 아닌 게 되는지 예.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아, 며칠 전까지는 공작이 아니다. 6개월이냐? 그 공작의 기준을 저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받고 대선 치렀죠. 그때 대선이 5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5월 10일에 아마 갑자기 이제 그때 따뜻한 봄에 예. 아마 대선을 치렀을 텐데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했거든요. 그 내부 폭로죠.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때 폭로는 정당하고 지금 폭로는 안 되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선거 기준도 정할 수가 없고 그때 당시는 옳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식의 꼴대 옮기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민망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점 가지고 공작이다 뭐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부분만 가지고서 긁고 있다. 정말 쓸데없는 짓이죠. 제가 볼 이 때는. 정치 공작에 대한 부분은 박장범 앵커가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이 뒤에 답변은 딱 두 문장이에요. 1년 지나서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몰카 들고 왔으니까 정치 공작이다. 이게 다고요. 그 뒤에 있는 답변은 아까 앞에서 했던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처신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냥 강변을 할 뿐이지 이 정치 공작에 대한 해명 자체가 뭐 그리 완벽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2부속실 얘기가 나와서요. 청와대에 계셨던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후속 조치에 대해서 특별감찰관하고 제2부속실 얘기가 나왔는데 표면적으로 듣기엔 대통령은 둘 다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려요. 네. 뭐 물론 부속실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뭐 부속실 있었다고 하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니까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2부속실의 예방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럴까요? 국가 기강 자체를 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기름밭 계속 있었던 그런 체계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예. 그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흘러왔던 이유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속실도 그래서 생긴 거고 특별감찰관 지금 없었지만 정무 민정수석실도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역사가 다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난데없이 없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 저렇게 사적으로 자기가 맘대로 뇌물 받아 먹으려고 그리고 감찰 안 받으려 하는구나라고 이제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생기는 말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부속실이라는 그 시스템과 체계가 있으면 저렇게 못 들고 와요. 거기 안에 이제 늘공이 항상 들어가 있고 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늘공과 이제 어공 이른바 이제 우리가 뭐 편하게 좀 마음 편히 하는 분이 오시고 예.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렇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함부로 저렇게 막 내 사적으로 막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게 이부속실 생긴다고 그게 뭐 달라집니까?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 부인을. 안 달라져요. 아, 실제 생겨도 그게 뭐가 달라지지 있든 않을 거다. 방패가 있든 벽이 있든 무슨 뭐가 있든 뭐 다 뚫고 들어올 텐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밀고 들어오는데 어떡하냐고. 예, 예. 국가가 제대로 돼 있으면요. 기존의 청와대면요. 밀고 들어오면 그냥 감옥 가요. 어떻게 개인이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는데 가집니까? 왜? 감옥 가요. 아마 그 제1사단? 1사단 와가지고 총 겨누고 끌려갑니다. 밀고 들어오면요. 그만큼 지금 국가 기강이 무너졌고 자기들 멋대로 손바닥에 왕자인 것처럼 내가 왕인 듯 하고 다니니 이부속실이든 민정수석실이든 뭐 감찰관이든 이따 한들 영부인이 내 맘대로 하는데 그걸 누가 말립니까? 심지어 대통령도 못 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 하셨네요 보니까. 예. 아, 그 말은 맞는 그러니까 말이다. 앞으로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예. 박절한 대통령 그 막아야 된다라는 조항을 하고요. 정에 취약한 대통령 그리고 정에 취약한 사람을 아내로 두는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죠. 왜냐하면요. 정에 취약하기 때문에 받아도 뇌물이 합법화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나라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정에 이끌려가지고 다 받아먹어가지고 인허가를 내준다? 네.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박절하다라는 핑계는 예. 정말로 이거는 국민들 앞에 써서는 안 되는 단어다. 예. 아니, 정에 약해서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초코파이를 판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 정은 좋은 겁니다, 사실은. 아니 초코파이를 판매하면 안 이분들이 돼. 잘못한 그러니까 거죠. 정은 좋은 겁니다. 정이 흘러 넘치니까 정이 흘러 넘치면 저런 뇌물들이 너무 그 틈을 타서 오가기 때문에 네. 해외에만 판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재밌는 건 경험 문제가 검색기를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게 무슨 검색대를 상관이에요? 검색기를 설치하는 아니 검색기를 복도에 설치해 안에다 설치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안에다 설치하면 되잖아요. 벽을 뚫고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이 아니 약하시니까. 그거를 그 설치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그때 그 영상 보면 김건희 씨 디올백 받는 영상 보면요 그 집무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 지붕 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타고 누구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 뭐 검색기 검색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최재형 목사께서 그저께 있었던 KBS 대담 이후에 반박 방송들을 여러 채널에서 이미 또 하셨더군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검색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검색 요즘에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이제 검색되냐, 검색기냐 이 한 음절 차이로 뭐 사직구장 안 갔다, 사직에서 야구 봤다, 막 이런 논란들 뿐이어가지고요. 뭐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 이런 게 난무한 세상이라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공익 제보자인 최재형 목사 말에 따르자면 검색하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사법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검색대를 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식의 어떤 항변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전국 체전이 있었습니다. 그 몇 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 100주년이었어. 전국체전 100주년.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 가는 행사가 있으면 검색대가 이동을 합니다. 여러 개로 이동해서 예. 다 신분 체크하고 이게 몸 다 수색하고 물건 다 보거든요. 예. 대통령 행사 있을 땐 그게 다 필수의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검사 받고 물건 보이는 거 불편한 일이에요. 예. 근데 이해하잖아요. 아, 대통령이 오는 행사니 우리가 이 지침에 따라야 된다는 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인식인데 그거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는 거는 그럼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 그 여사께서도 이렇게 박절하게 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호원들조차도 찾아오시는 손님한테 너무 박절하게 굴지 못해서 아니 제가 최재형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침을 택택 뱉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박절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가르침을 착착 뱉고 하나요? 맨발로 있었죠. 그리고 맨발로 맨발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자기 평상시에 양발시키 싫어하면 예. 근데 웬만하면은 그렇게 박절하지 않은 분들은 남 앞에서 그렇게 침을 탁탁 뱉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꽤 맞추다 보니까 온갖 거짓말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짓말 정보예요. 거짓말 정보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나라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미국의 국부들이라는 사람들은 정치는 정직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국민한테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고 날아가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정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네. 보면 하나하나가 거짓말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한동훈도 따라서 거짓말을 해요. 그 가래침 얘기를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28분간 4번을 뵙고 최재형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뵀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뭐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재형 목사님이 아마 소환돼서 조사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그 박영식 앵커 같이 진행해서 잘 알겠지만 이제 저도 같이 옆에 생방을 했었었는데 예. 그때 끝나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예. 영상이 다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예. 예, 더 있잖아요. 예. 공개 안 한 것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물었어요. 그 공개 안 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만약에 이 공익 제보자인 최재형 목사님에게 대해서 위해를 가하거나 뭔가 피해하거나 보복한 행위가 있다면 그 공개 안 한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예.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네. 나라가 참 우스워지는 게요. 이게 지금 일반인이나 무슨 어떤 인플루언서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평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국가 원수예요. 국가 원수고 행정부 수반이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뇌물 범죄 앞에서 자기 배우자가 참 쌀쌀맞지 못해서 예. 저런 식으로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자를 할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 이게 납득이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게 범죄 혐의인데 그렇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박절하든 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정이 많은 사람은 뇌물죄에서 빼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게 통용된다? 쌀쌀맞지 못한 사람들은 뇌물 다 받을 거고요.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보십시오. 뇌물죄로 다 재판받고 있어요. 그분들 변호인들이 이제 뭐라고 추가하겠습니까? 박절해가지고 거부를 못했으니까 판사님 한 번만 봐주시고 앞으로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국민들을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해명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국민과 시청자들 앞에서는 여러분께는 결코 박절하게 굴지 않는 세 분과 오늘 끝판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아까 막판에 봤던 영상 중에는 명품 백이 아니라 이제 파우치 논란이라고 얘기하고 조그만 백이라고 질문하는 박장범 앵커가 등장합니다. 뭐 이제 질문 응당했어야 했던 부분들보다 사실상 맞춤형 전략으로 약속 대련인 마냥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만 했고 대통령도 하고 싶어하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결국 KBS라는 방송사 또 박장범 앵커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서 꼭 내가 앵커였다면 이거는 꼭 질문을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도 뭐 응당 지난 며칠간 받아보셨겠습니다만 저 대담에서는 어떤 주제가 반드시 다뤄졌어야 했을까요, 교수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예,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주가 조작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 가장 잘 알 사람입니다. 자본시장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소위 시장경제 전체를 갖다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위법사항에 맞게 중범죄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 부인과 장모가 통정 매매를 한 내용들이 다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익을 봤다는 게 그것도 23억이라고 하는 큰 돈에 대한 이익을 봤다는 게 다 나온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예. 대통령이면 뭐든 해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기 위해서 특검을 받아서 조사를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예, 예.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거부권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물어보고 그렇죠.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따지고 보면 야 그거 그냥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이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사태를 방치하는 KBS. 근데 전 더 어르는 거는 게 뭐냐면 지금 YTN의 민영화 KBS를 보면서 예. 야 이제 거대한 괴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구나. 자본과 그러니까 언론을 자본이 언론을 먹게 되면 엄청난 괴물로 변할 수 있는데 그게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괴물을 넘어서 괴수가 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저는 그 일단을 지금 KBS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야, 앞날 언론계 앞날, 방송계 앞날이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인규 앵커님은요? 예, 저는 방송사의 사장이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KBS 그러면은 뭐 엄청 KBS 문 닫아라 수신료 끊으라 막 이런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정성을 다하는 이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이제 박민의 방송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갑자기 KBS를 대통령께서 좋아하시고 저렇게 단독으로까지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저 앵커분이 질문을 좀 몇 가지 빠뜨린 것이 예.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그 당무 개입 사실을 한동훈 위원장이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평가를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신 사실이 있느냐, 예. 아니면 이관섭 실장의 월권이냐, 아니 도대체 뭐냐, 이 사실관계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2차전 하시죠? 이러면서 헤헤 웃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 질문의 본질을 못 때리는 이런 앵커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저 정말 좀 기가 막혔고,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썼고요. 또 박정훈 대령 지금 수사 외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뤘나요? 안 다뤘죠.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단 1도 안 나왔어요. 아니면 혹시 찍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날린 겁니까?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녹화 방송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질문에 대해서 성역이 없이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 공적인 책임을 가진 공적 서비스의 제공 주체로서 국민들 앞에 엄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분인데 예. 이런 식으로 도망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 안골을 다 빼버린 찐빵을 쪄가지고 누구한테 먹으라는 겁니까? 정말 그 맛없는 찐빵이다, 저렇게 봅니다. 우리 임세은 앵커께서는요? 저는 일단 대통령 가족 관련해 여러 가지 비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조작 문제 마찬가지고요. 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 양평고속도로가 휘었던 경위에 대한 아무런 증언과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거기에는 대통령 가족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물어봐야죠. 알고 있었냐? 인수위 때부터 추진되고 있었는데 알았냐? 왜 휘었냐? 예. DC 분석 안 됐다. 이런 거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외신에서 뭐 이번에 뭐 뉴욕 타임즈 뭐 등등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매체들이 그 김건희 씨 디올백 관련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신 보셨냐? 물어보셨어야죠. 우리 K 영부인이 된 김건희 예. 씨 외신에서 다루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물어봐야죠. 너무 유명해지셨습니다. 우리 영부인께서. 그다음에 요새 김건희 여사 뭐 하냐 물어봐야죠.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잖아요. 뭐 하십니까 요새?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데 예. 그럼 여사님 요새 뭐 하냐? 디올백 얘기 나왔을 때 김건희 씨 뭐라고 얘기했냐? 뭐 변명했냐? 아니면 뭐 어떻게 했냐? 그거 물어봐야죠.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떠냐? 예. 반성하고 있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잘 말씀하셔야죠. 이거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이야기한 워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물어본 다음에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야죠. 그렇죠. 그런 대목들은 충분히 나올만 하고, 임세은 소장이 앵커를 하셨다면 아마 저 정도의 영상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꿈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보통 이런 사전 녹화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프리뷰라는 걸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시사 같은 것 작업을 거쳐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서 내보내게 되는데요. 꿈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걸 이제 박민 사장이 프리뷰를 했다라는 그런 꿈에서 본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이 KBS가 어디까지 이 대통령실과 협의하에 이 사전 녹화 대담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경위나 과정들, 뭐 협의 과정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요, 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녹화 대담 결정이 공개된 1일, 2월 1일 KBS가 이달부터 시행한다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갑자기 유예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데 불발된 분리 징수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상황이고, 수신료 수입이 줄어서 죽는 줄 알았던 KBS로서는 살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됐을 것이다. 녹화 대담 결정과 수신료 분리 징수 유예, 이게 과연 우연일까? 라는 칼럼이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아, 동아일보. 요거 약간 맥락상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저 노래가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노래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 대담을 하고 난 다음에 KBS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 금전적으로.
뭐든 뭐든 간에. 예를 들면 따뜻한 손.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담을 해주면 네. 우리는 사랑으로 답례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하루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언론을 다루든 뭘 다루든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범죄자로 몰아붙이거나 예. 한쪽에게는 예를 들면 떡을 줘서 예를 들면 포섭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면 그 권력 아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납죽 숙일 거라고 하는 사실들로 세상을 이해하니까 저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압제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해 왔던 우리 둘의 국민들의 국민성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형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를 더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KBS가 예.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임기 5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예. 그렇게 겁이 없이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겁이 생기십니까? 없어. 안 생기십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볼때 겁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전혀 뭐. 아니 60%의 국민들이 1년 6개월 동안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 않는 저 모습을 보면 진짜 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가? 안 좋은 우리는 말로. 다 확인했죠. 네. 그 말로에 대해서. 예. 겁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 녹화대담 결정은 관계가 있을까요, 임세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우 신빙성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만배 씨 누나가 우연히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 산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비유가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럼 것 같고요. 사면도 우연이 된 거네요. 김관진 사면과 그 상고 그렇죠. 취하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 김기춘 예.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모든 게 다 공교롭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공적 가치의 붕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모든 공적인 영역들이 다 사유화되거나 예. 공적인 가치로 기능해야 될 것들이 다 대통령의 권력에 의해서 장악당했다라는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못하는 줄만 알았는데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권력을 잘 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겁줄 사람 겁주고 예. 또 이익을 줘서 따라올 사람 또 이익을 주고 그걸 잘 가려가지고 지금 자기의 그런 권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위한 나라 만들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무책임한 대통령이고 과거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대통령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남기는 그런 현직 대통령으로 전 기록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마무리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7일, 8일 대담 이후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조까지 김건희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 2월에는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독일 방문 일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는 과연 독일을 함께 갈 것인가, 함께 가지 못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임세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갈 것 같은데요. 아, 등장한다. 네, 우리 여사님이 그런 거 못 참습니다.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사실상 가택연금 중인데 네. 시장 가서 털개도 드셔야 되고 떡볶이도 드시고 싶고 예. 납작만두도 드시고 싶은데 예. 일단은 자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른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반성의 모습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하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실제로 그때 최재형 목사님이 보냈던 카톡이나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본인은 항상 억울하다. 나는 악마화되어 있다. 왜 맨날 나는 이렇게 당하냐. 내가 못 살겠다. 뭐 난 죽을 생각도 했다라고 모든 비판에 대해서 다 억울해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디올백 관련해서도 내가 왜 나 억울하게 당했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인내의 시간은 아마 길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보통의 사람이라면 인내의 시간을 더 갖고 아예 모습을 감추거나 예. 아니면 사죄하거나 조사받거나 네.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겠지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우리의 상식과는 아주 먼 달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등장할 것이다. 우연히 등장하시겠죠. 우연히 등장하시겠죠. 그리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안 싸웠냐 물어보더라고요. 예, 안 싸웠다고 앵커가. 했습니다. 근데
안 싸고 사이 좋다 그랬습니다. 예, 예. 그 사이 좋은 분 비행기 태워드려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사실은 그 검찰 하나의 행태를 저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하는 짓이 하나랑 비슷하게 행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은 그 많은 시민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나서도 결국 사과와 반성 없이 세상을 떴거든요. 예. 전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사과할 일이 너무나도 지금 많은데 이분 끝까지 사과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 특수부 검찰 하나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회의 얼굴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반성 없음과 무사과, 아니 뭐 개사과로 여기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행태로 끝까지 갈 것이다. 결국 고집 부릴 건데 전 국민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전 국민들의 그런 깨어있는 정신 속에서 10표로 인한 응징, 전 이것이 이번 총선 내지는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선 계속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녹화 대담이 답이다. 잘못 없다면서요. 아, 간다? 아, 잘못이 없는데 왜 해외에 같이 안 가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수단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저기 뭐죠? 그 고발 사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집단이 자기 검찰에 있었던 김웅에게 고발을 사주해서 만약 그것이 희생이 됐다면 그 고발된 사람들을 다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감옥 보내는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독재죠. 자기들이 고발을 사주해서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기소해서 깜빵 보내고 그러면 사법부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손 안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대담을 보면서 일관성이 있다. 네. 진짜 북한 말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독재와 가깝다라는 말씀이시고 공산주의와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시그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그대로가 아마 답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금요일 저녁 설 연휴 첫날에 보내드린 끝판 토론이었습니다. 세 분과 함께했는데요.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 그리고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신인규 위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